건축주가 남은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거예요. 고소인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논파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저희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까 싶어요. 이제 이 부분도 들어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건은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건설업자시고 상대방은 건축주인데 건설을 잘 했습니다. 공사도 잘 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상가 건물을 지으셨고 그 상가도 이렇게 잘 됐는데 어쨌든 건설을 하다 보면은 사실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걸로 발생을 하냐면요. 왜 공기가 늦었느냐, 또는 내가 요구했던 그런 스펙이 안 나오느냐, 또는 왜 하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건축주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건설업자 쪽에서는 아니 당신이 뭐 중간중간 이렇게 자재 변경을 요구해가지고 오히려 자재값이 늘어서 초기 견적 비용보다 이제 금액이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추가금을 이렇게 다 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쟁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식으로 불쟁이 발생이 됐고 건축주가 남은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시공사에서 뭐 그 건물 자체 유치권도 행사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건설사 측에서 오히려 좀 양보를 해서 꽤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한 끝에 이제 그 금액만 받고 마무리 짓는 걸로 종결이 됐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 건축주가 이 건설업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로 공사대금을 받아갔으니 그 대금을 이렇게 나한테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수십억대 규모가 됐던 그런 사건인데, 이제 사기죄에서 그 건축주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나한테 공사대금을 받아갔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뭐 계약서나 이런 거를 뭐 만들어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대출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썼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건설 뭐 해보시거나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건설을 할 때요, 자기 돈으로만 건설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자기 돈 일부 투입을 하고 이 건설과 관련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건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도급 계약서가 필요하죠. 그런 도급 계약서를 자기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건설비를 썼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희 의뢰인 측으로서는 이제 너무 이렇게 억울했던 겁니다. 억울했고 사실 금액도 크고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과정도 복잡을 했고 그동안에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준비를 했죠.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용도 복잡하고 금액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저도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유리한 증거들도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고, 저희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주장도 펼쳐야 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저희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그때 당연히 저도 같이 갔었죠. 건축주니까 고소인의 얘기를 들어보니 고소인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논파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저희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저희 의뢰인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자료를 주셨었거든요. 사전에 이제 많은 자료를 주셨고 저는 이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제 의뢰인께서는 내용이 복잡하니까 상대방 주장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이 핵심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나의 증거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거죠. 사실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이제 조인이 아니신 분들은 이 사건의 핵심 주장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그거를 펼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바로 이렇게 캐치하기는 어려우시죠. 어쨌든 첫 번째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대답을 할 것이냐, 이제 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미리 받아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상대방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약서가 있었고, 그 계약서 내에 한 줄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의 주장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도급 계약서를 써가지고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짜 수많은 계약서들을 이렇게 주고받았었는데, 그 중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저희 의뢰인에게 시공사의 선정 업무를 맡긴다 라는 내용과 금융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증거 중에 한 줄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을 당신에게 맡긴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분이 건설업 면허가 없었다라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건설업 면허가 없었으니까 제3의 시공사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제3의 시공사를 찾는 권한을 저희 의뢰인한테 맡긴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금융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한다는 것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계약서의 작성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 의뢰인에게 위임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서류가 있고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 서류 바로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을 봤을 때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금액도 크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의견수도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증거도 제출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처음 조사를 받아서 그 핵심적인 증거를 제출했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호인 의견서를 낼 필요도 없고 추가 증거를 낼 필요도 없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바로 경찰에서 이거는 무혐의로 판단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정도 만에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증거를 보면은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어쨌든 처음에 첫 조사 때 적절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 신문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러면서 시간이 엄청나게 이렇게 소요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런 그 품도 굉장히 늘었을 거예요. 하지만 첫 조사 때 가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이렇게 시간적인 그리고 저희의 그 노력을 굉장히 이렇게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 그러니까 첫 조사의 중요성과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의 중요성 이거를 보여줬던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증거는 상대방의 주장이 무고였다.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였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소 자체는 무고라는 또 다른 범죄다라는 거에 대한 또 증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바로 또 무고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그렇지 않았었으면은 저희는 지금 이제 공격자의 입장인데 계속 방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을 시기에 저희의 억울함을 이미 털어내고 상대방을 오히려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을 이렇게 가지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조사의 중요성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